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6일 오후 2시 51분입니다. 방금 법원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및 비대위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인정한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아니라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됩니다. 이준석 대표는 대표직을 상실함으로써 여당 내의 갈등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수습되느냐 하는 전망이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윤리위가 열려가지고 이준석 전 대표에게 추가 징계를 결정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도 앞으로 국민의힘 전도에 약간 불투명한 점을 남기긴 하지만은 일단 여기서 기성체제인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기능은 앞으로 계속 작동하면서 다음 전당대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 재판장 황정수는 이준석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힘을 채무자로 하는 가처분 신청은 각하 정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채무자로 하는 가처분 신청은 기각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 대표가 신청한 3, 4, 5차 가처분에 대해 모두 국민의힘 측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번에 결정을 내린 가처분 신청 사건은 각각 지난달 5일 당 전국위원회에서 개정한 당헌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 그리고 정비대위원장 선임 효력을 정지하고 정비대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 그리고 비대위원 6명의 선임 효력을 정지하고 비대위원들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에 해당하는데 전부 다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겁니다. 재판부는 1차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서는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결정한 바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1차 가처분 판결 이후 국민의힘이 당헌을 개정하고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개정 당헌이 종전에 해석의 여지가 있었던 불확정 개념인 비상상황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요건을 정한 것으로서 헌법 또는 정당법을 위반하거나 사회 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즉 4명의 최고위원이 사퇴하면은 그것은 비상상황이다 라고 당헌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 측은 그 내용이 4명이 사퇴하면은 전당대회에서 뽑힌 당 대표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으니까 이것은 정당법의 정당 내 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한 거다라고 문제를 삼았는데, 그것을 법원이 배척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본안 소송을 제기를 해 놓았을 테니까 본안 소송 판결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 그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것도 기정사실화 되니까 이제는 이준석 당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그 다음에 이제 당원권이 정지되어 있으니까 내년 초까지 기다렸다가 당원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는 전당대회에 누구를 미느냐, 이게 이제 쟁점이 되겠는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윤리위원회가 양두구역 발언을 문제 삼아 가지고 기어코 이준석을 당에서 제명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은 요게 또 다른 가처분 신청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는 여기서 이제 끝내야 됩니다. 여기서 끝내고 이준석 당대표도 이번 법원 결정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징계는 안 하는 걸로 하면은 이준석도 살고 국민의힘도 살고 윤석열도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군가는 내가 완승을 해야 되겠다. 5대 2 정도로 이기는 것은 성에 차지 않으니까 완전히 7대 0으로 이겨야 되겠다고 밀어붙이면은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이라는 30대 아주 야성이 있는 그리고 아이디어가 있는 이런 정치인을 보수 세력이 갖고 있다는 것은 큰 무기입니다. 이준석 같은 사람이 저 민주당에 들어가서 지금 국민의힘을 공격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의 상태를 보면 이준석 혼자서 국민의힘 100명을 상대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뭐 진셈이지만은 중간에 거의 무승부 쪽으로 갔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과욕을 부려가지고 진셈인데 그렇더라도 이준석이라는 이 정치적 자산은 아주 소중한 겁니다. 사가지 없다가 아니라 사가지 없어도 바른 말 하면은 사가지 없어도 좌익과 잘 싸우면은 그 사람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이준석 당대표 시절과 이준석이 물러난 뒤의 당원권이 정지된 뒤의 지난 한 4개월의 국민의힘 양태를 비교하면은 이준석이란 존재가 이 대한민국에 또는 보수에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 하는 것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이 하나의 대표성을 가졌다고 보는 2030 세대에서 윤석열 지지율은 지금 10%대를 헤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난 대선 때 근 50%의 지지율로 윤석열을 밀었고 그게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이 점을 놓쳐버리면은 또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 법원에서 판단해서 이겼으니까 이제는 이준석 마음 놓고 밟아도 돼.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2030 세대를 원수로 돌리고 국민의힘이 다음 총선, 다음 대선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번 법원 판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준석 국민의힘 양쪽에서 이번 법원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정치력이 발휘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죽기 살기로 하면 안 됩니다. 정치라는 것은 결국 타협입니다. 정치는 계산적으로 해야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받는 쪽이 어느 쪽이냐가 결국 이기는 거니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에 이기는 순간 민주당에는 지게 되어 있다. 그 말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